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래간만에 쌍둥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쌍둥이들은 어떻게 사주를 어떻게 푸느냐, 어떤 분들은 태어난 시의 다음 시를 가지고 풀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쌍둥이 사주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봐라, 사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쌍둥이 사주는 사주 푸는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성별인데 남자 그다음에 여자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들은, 먼저 태어난 사주들은 정상적인 우리가 사주로 적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동생은 합사주로, 육합의 합사주로 해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합자는 정임합이 되고요. 무기합에서 무를 짓고 갑기합에서 기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자축합이 돼서 임자가 되고요. 여기도 자축합이 돼가지고 자를 쓰고 묘술합, 진유합 해가지고 육합의 원리에 의해서 사주를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로 이렇게 만약에 태어난 쌍둥이라 그러면은 남자, 여자들은 정상적인 사주로 두 개를 다 적고, 남자하고 여자는 운이 다르기 때문에 운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만일에 순행을 한다 그러면 여자는 역행으로 적고, 남자가 역행한다면 여자는 순행으로 적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풀면은 쌍둥이 사주는 풀립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 푸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쌍둥이 사주를 풀었을 때 쌍둥이 사주가 맞게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둥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형은 뭐 몇 분 차이로 이제 형이 된 사람인데, 토국수 해가지고 이게 정관격이죠. 계신기 해가지고 이 정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지에 보면은 정관 살살 해가지고 밑에 관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투출된 기운은 이 계수 정화 간목 해가지고 투출됐지만 용신이 투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정관격으로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겁재가 이렇게 수국화해서 정관격에는 재가 좋지만, 이 사주가 어떤 양인 겁재가 떠가지고 재를 치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생목 해가지고 상관이 떠서,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재를 좀 살리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주는 사주로 봐서는 사람이 반듯하고 아주 진중해 보이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형 노릇을 제대로 하고, 반면에 동생은 여기 칠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임계 해가지고 칠살에 여기 보면은 이제 관이 떠 있습니다. 관이 떠 있는데, 이렇게 관이 떠 있는 상태에서 화생토에서 상관이 관을 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생토 식신도 관을 극하고, 이런 이제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가 이렇게 식신하고 상관이 이렇게 관을 잡고, 이 사주는 살을 쓰는 사주고, 이 사주는 관을 쓰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이제 문제점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지지에 진술충이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이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 해가지고 내 배우자를 잃고 홀로 외로이 지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진술충을 배우자궁에 이렇게 시지와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하고 해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필히 주말 부부라든지 멀리 떨어져서 살 경우에는 해로할 수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살 경우에는
도중에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을 이 시지와 일지에 이렇게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울릴 때는 어울려도 또 자기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로움 같은 걸 잘 안 느껴요. 그러니까 흔히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왕따를 당한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이 지지에 진술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술이 있다 보면은 축술이나 술미나 이렇게 축술미 어떤 기운이 강할 경우에는 손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이제 자동차 어떤 엔진 같은 거 그런 걸 고치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 어떤 손재주가 좀 가지고 있고 정관격이다 보니까 사람이 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좀 있고요. 이분도 이 동생분도 묘유충에서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이는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은 조금 이 자매형이 있어서 좀 성격이 좀 까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을 쓰는 사주는 자기가 좀 힘이 좀 있습니다. 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쓰는 기운은 좀 일간이 좀 강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화의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에 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간이 좀 강하거나 어떤 뿌리가 튼튼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자기가 좀 당한다라는 느낌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의식이 좀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자매형이 있어서 조금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도 가끔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뭐 인 자체가 그렇게 없고 뭐 그런 사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부분에서 이제 뭐 잘못되고 잘된 거를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잘된 것을 잘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리하게 보는 그러한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상관도 있고 그러니까 대처하는 능력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 자기에 맞는 직업을 좀 가지고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이 관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이 뿌리가 좀 다 있어서 그래도 듬직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운의 흐름으로 보면은 수기운을 와서 나를 커버하는 이렇게 운으로 흐르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고요. 금기운으로 흐르면은 이게 금생수에서 관의 인운으로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화운으로 흐르면은 정관에 있어서 화기운은 좋죠. 화생토 해가지고. 그래서 일생 운이 그래도 이 형의 운으로 보면은 괜찮게 흐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동생의 어떤 운으로 대비할 때는 이 살에 이렇게 수기운으로 흐르는 것들은 이 관살이 들어오는 상태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금기운으로 흘러가지고 금기운도 이 화극금 칠살격의 재운으로 흐르는 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화운으로 흘러가지고 내 뿌리가 들어오는 것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동생분은 운이 형만 못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그래서 형이 더 자리를 잡고 제대로 살 것이며 동생분은 좀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하나씩 푸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푸는 순서에 따라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쌍둥이 사주는 이런 식으로 육합을 적용을 해가지고 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운은 같은 동성일 경우에는 같이 쓰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여자하고 남자는 운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사주를 풀면은
쌍둥이 사주도 능히 풀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쌍둥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